안녕하세요. 지구가 원격 수업 제 6차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판 이동의 원동력, 그리고 그 중에서 판 경계의 종류, 발산, 그 다음에 수렴,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때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면, 이게 무슨 경계? 여기 무슨 경계? 발산 경계, 발산 경계. 여기 무슨 경계? 수렴 경계. 그 다음 여기는 뭐였다? 여기 발산 경계, 발산 경계 사이가 뭐였었죠? 그래, 보존 경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보이시죠? 발산 경계. 아까 봤던 한 부분을 보는 거야. 여기는 뭐였어? 멘틀대로의 무승부였다. 멘틀대로의 무승부, 상승부였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양쪽으로 판을 계속 밀게 되죠. 그죠? 계속 밀게 되니까 새로운 뭐가 생겼어? 선생님 쓸 때 해형 지각이라고 했지만 요거보다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판이 생성이 된다. 자, 근데 지금 같이 껴져 있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수렴 경계에 있다 봅시다. 변환단체. 얘는 지금 옆에다 해놓은 이유가 해령과 해령 사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자, 보면서 봅시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서 막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폭발하면서 좀 키워볼게요. 폭발하면서 여기에 화산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 판이 생성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바로 뭐가 되겠어? 화산이 터집니다. 여기는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자, 화산이 빵 터지는데 또 판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 거대한 판이 쪼개지겠죠. 이 거대한 판이 쪼개지면 땅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그 세 번째 뭐가 생기겠어? 바로 지진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잖니? 현상이잖니? 자, 근데 이 지진을 이제부터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어떤 지진으로 나눌 거냐면, 얕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그래? 천발 지진.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줄 거야, 앞으로.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 지진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들 100km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선생님 왜 100km예요? 우리 100km 어디서 들었지? 전 시간에 판의 정의에서 들었지? 판이 몇 킬로미터까지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그래요. 100km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00km보다 뭐 할 때? 얕은 데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우린 천발 지진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보다 좀 더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신발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발지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70km부터 300 뭐까지 가는 걸 중발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기억하기 편하게 이렇게만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선생님, 그러면 지진이, 여기는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 얘들아? 여기는 바로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판때기 있죠. 판때기. 여기가 100km잖아? 요거를 밑에 있는 멘틀대로의 상승부가 얘를 쪼개는 거죠. 그죠? 그럼 지진은 여기서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100km 이내에서만 일어나겠죠. 따라서 해령은 뭐다?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됐죠? 그럼 첫 번째, 판이 생성하는 곳이고 화산이 발생하며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하셨죠? 다 메모 되셨죠? 자, 메모 되셨으면 조금 다시 줄여서, 자, 메모 되셨으면 다 지우고, 모두 한번 지우고, 자, 그리고 또 다시 확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좀 생각을 한번 또 해볼 게 있어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멘틀대로가 뭐 한다? 상승한다. 그럼 양쪽으로 판을 밀어요. 그죠? 그럼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이 계속 밀려가지. 얘도 양쪽으로 밀려가죠? 그러면서 우리 전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고지작이 기억나시죠? 해령축을 중심으로 어땠어?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났죠? 물론 얘들이 가는 속도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지작의 줄무늬의 대칭성은 어때야 된다?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특성 네 번째로 한번 얘기해보자. 해령축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어떻다?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다 노트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섯 번째,
해령을 중심으로, 즉 해령 축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자, 여기서부터 계속 멀어지면 여기서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계속 밀려가지, 그지? 밀려가면 당연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여기까지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여기에 그 바닷물 속에서 계속 퇴적되는 물질도 어때요? 많아지겠지? 그럼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퇴적물의 두께는 더 두꺼워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보단 여기가 더 오래된 땅이라며. 나이는 많아진다는 같은 얘기죠. 일곱 번째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어떻게 될까? 수심은 여러분들 딱 그림에서 봐도 어떻게 돼요? 수심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깊어지고 있죠, 그죠? 수심은 왜 깊어질까요? 자, 여기 해령, 즉 발산형 경계이자 열곡대인 이 해령은 멘틀대로의 무슨 부였죠? 상승부였습니다. 상승부는 당연히 위로 부풀어 오를 테지만 얘가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바로 수렴 경계로 나아가는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아가는 이 곳은 바로 뭐야? 멘틀대로의 하강부가 될 테니 수심은 점점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노트하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도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여덟 번째. 여기에서 나타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세 가지, 정확히는 세 가지 힘이긴 한데, 제일 기억해야 될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힘일까? 이렇게 벌리는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서로 뭉치는 힘이 있어. 앞으로 이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힘을 늘린다. 그래서 장력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서로 뭉치는 힘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야? 횡압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늘리는 거야? 아니면 압축하는 거야? 여긴 늘리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는. 그럼 이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자, 좀 줄여서 지우개를, 죄송합니다. 지우개를 선택하고, 안 지워지네? 아이고야. 잘 안 지워지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아니라고 그랬죠. 횡압력은 아니야.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죠? 이 장력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대한 벽돌이 있든 하여튼 판때기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딱 쪼개지겠지. 정확히 반이 쪼개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쪼개졌다고 가정할게요. 얘를 계속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벌어진다고 하면서 이 힘을 계속 줘봐. 그럼 어떻게 될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린 이런 층이 끊어진 이 모습,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모습의 단층을 우리는 앞으로 정단층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랬죠? 정단층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상반이냐 하반이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그림으로만 기억해 보세요. 자, 아까 횡압력 지우긴 했지만 횡압력은 어떻게 될까? 이런 벽돌을 만약에 내가 막 눌렀어. 근데 막 딱 깨졌어. 이렇게 딱 깨졌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오지 않겠어요? 모양이? 자, 우린 이걸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횡압력은 어떤 힘에서, 횡압력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단층이 무슨 단층이라고 불러요? 역단층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럼 이 역단층은 무슨 힘에 의해서 되는 거야? 횡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해령 있죠? 이 해령에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어? 장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장력이 작용한 해령에는 어떤 단층이 올 수 있겠어? 정단층이라는 게 올 수 있겠죠. 선생님, 그걸 진짜 눈에 볼 수 있다고요?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쓸 건 다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PPT에다가 다 깨알같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봐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지.
이거를 뭐 캡처를 하든지 해서 어디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다 썼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모든 걸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정단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해령에 여러분들 이 열곡대, 아까 여기 열곡대라고 그랬죠? 이 열곡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 열곡대 여기를 보잖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V자로 생겼죠. 그래서 이걸 V자 열곡이라고 부르거든. 이 V자 열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게 무슨 단층이야 지금? 이게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 그래. 이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 옆에 날개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V자 열곡의 정단층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물속에서 확인했나요? 아니, 이 열곡대는 바다에 있을 때 해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육지에 있을 때는 열곡대라고 한다고 그랬지. 우리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동아프리카 쪽에 가면 육지에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있어. 그걸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거든.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바로 이 V자 열곡의 바로 정단층을 여러분들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것이 지금 선생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굉장히 많은 특징이 지금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발산형 경계는 첫째 뭐였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지진도 일어난다. 어떤 지진을 했어? 천발 지진. 멘틀대로의 무슨 부다? 상승부다. 새로운 판이 뭐한다? 생성된다. 그렇죠? 지형에는 해령이 있고 육지에선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땠습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고지작의 줄무늬는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해령을 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그죠? 또 뭐였어요? 수심은 점점 깊어졌었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었죠. 그래서 나타나는 V자 열곡에서 정단층이 잘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다. 어때요? 기억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외우지 않아도 되죠?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뭐가 발생해요?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이 변환단층, 이거는 뭐였어?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야. 양쪽으로 판을 밀어. 양쪽으로 판을 밀어. 그렇죠? 여기도 양쪽으로 판을 밀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상관없어. 여기 양쪽으로 판을 미는 이 부분은 상관없어. 움직임이 같죠, 그죠? 여기도 상관이 없어요. 양쪽으로 판을,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바로 이 가운데에 여기 깨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판을 선생님이 뭐 3D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이 판이 깨지는 거죠.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판 내부에서만 지진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긴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어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새로 생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판이 보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여기만 보존형 경계야. 판과 판의 경계잖아, 어쨌든, 그지? 이걸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줍니다. 이 보존형 경계는 그럼 판이 깨졌으니까 여기 빡 하고 깨졌지, 여기 땅 하고 깨졌지, 그지? 그러니까 이 깨진 게 깨지면서 흔들리는 현상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 지진이 일어나겠지. 어떤 지진일까요? 그렇죠, 바로 천발 지진이 일어나겠지. 100km 안에서만 일어날 테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게 있어. 그러나 화산은 있을까 없을까? 화산은 여기는 안 일어나요. 선생님 왜요? 아까처럼 멘틀대로의 상승부에 막 멘틀에 뜨거운 물질이 흘러나와야 화산이 터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단지 깨질 뿐이니까 화산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뭐 노트 하실 분 다 했죠?
다 하셨습니까? 조심할 것은 변환단층이 여기만 변환단층이에요. 여기 지금 살짝 깨진 건 얘가 가면서 만든 상처가 일로 지나가는 겁니다. 변환단층 이해되셨죠? 자, 이 경계가 무슨 경계다? 보존형 경계. 아까 이 경계 무슨 경계죠? 발산형 경계. 자, 세계적인 지형은 선생님이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경계가 바로 뭐야? 수렴형 경계라는 겁니다. 자, 이 수렴형 경계에도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하고 확대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렴 경계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 자, 어떤 두 가지가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가 있고요.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계도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세 가지이긴 한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유형은 비슷해서 이렇게 이런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얘기하고 수렴 경계 중에서 이렇게 같은 판끼리 밀도가 비슷한 같은 판끼리 부딪히는 경우를 충돌형, 하나와 하나가 밀도가 서로 많이 다르게 부딪히는 그런 경계를 섭입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대륙판은 얘들아 밀도가 평균적으로 2.7g/세제곱센치 정도, 약간 밀도가 낮아요. 거기에 반해서 해양판은 3.0g/세제곱센티미터로 해서 밀도가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양판이라고 하고 이걸 대륙판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판이 뭐 한 거야 지금? 두 개의 판이 부딪힌 거야. 이렇게 부딪힌 거지, 그지? 근데 얘가 더 무거워서 어떻게 돼? 막 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판의 뭐야?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어때? 이걸 3D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겠지, 그지? 여기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어디가 경계가 되는 거야?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겠지. 이게 바로 판의 경계,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한쪽이 한쪽으로 막 섭입해 들어가는 섭입형이다, 이런 얘기야. 보통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기호를, 여기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많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화살표 기호.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빵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날까? 얘도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겠죠?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겠죠. 잠깐만, 어떤 지진이 일어날까요? 자, 얘는 부딪혔던 여기는 바로 판과 판의 경계 내, 판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100km까지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일어나겠지, 당연히. 1000발 일어나겠지. 그런데 재밌는 건 1000발에서 어디까지 다 일어난다? 신발까지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 부딪히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밀어요. 계속 밀지, 해령에서. 그럼 얘는 부딪혀서 이 경계를 따라서 계속 들어가면서 빠그락 빠그락 들어가면서 빠그락 빠그락 계속 지진이 일어난 거야. 어디까지? 신발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지금 너희들이 바다에 살지 않고 땅에 살잖니? 그럼 이 경계, 수렴형 경계라는 곳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깊은 데서 일어나겠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일본은 이 수렴 경계에 되게 가까운 나라야.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대륙 쪽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좀 덜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천발 지진이 잦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일어나더라도 지하 깊은 데에서 많이 일어나서 피해가 좀 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첫 번째, 바로 지진. 두 번째,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 얘가 지금 이 경계 보이시죠?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우린 이 경계 이름,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베니어 오프데라고 불러줍니다. 이 경계가 봐봐, 빵 부딪혔어. 그럼 야, 뜨거워지겠지. 왜 뜨거워질까? 이 서로의 거대한 마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얘가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지온이 상승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 녹아, 일부가 이렇게 녹아, 멜팅이 돼요. 이 멜팅이 된 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뻥 하고 터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당연히 화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지진과 화산은 어디에서만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큰 해안판 쪽에서 일어나 지금 작은 대륙판 쪽에서 많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부딪혀서 이 밑으로 갈수록 지진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화산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도 여기 수렴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은 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죠? 이해되시죠? 화산도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세 번째,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소멸되는 곳이야. 있었던 판이 없어지는 곳이야. 네 번째, 여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하강하는 곳이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특성이 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지저분한 선생님이 지워서 다시 시작을 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 지금 빨리 적으세요. 캡처를 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다 지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떤 특성이 있겠나? 자, 여기가 바로 판의 경계라고 그랬어. 여기를 따라서 이걸 베니어 오프데라고 그랬죠? 지진과 화산이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화산은 일어나고 여기선 천발 지진부터 어떻게 해요? 신발 지진까지 나타난다 쭉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는 어떤 힘이 오겠어요? 다섯 번째 어떤 힘이 오겠죠? 여기는 아까처럼 힘을 밀어요, 모아요? 모아, 서로 부딪히니까 이런 힘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우리 이런 힘을 뭐라고 그랬어? 바로 횡압력이라고 불러줬어. 이 횡압력은 얘들아 어떤 단층이 온다고 그랬지 아까?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이런 단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바로 역단층이다 이렇게 불러줬죠, 그죠?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횡압력은 역단층 말고도 또 끊어지지 않고 휘어지면 뭐라고 해? 우리 층이 막 휘어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해?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바로 습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렴 경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여기서 뭐를 단어들이 써 있죠? 해구는 이제 알았어, 그죠? 아까 이게 해구였었죠? 우리 해저 지형 보면서 얘기했을 때. 모르는 이상한 얘기가 나와. 호상열도, 습곡삼 이런 말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얘들아, 여기서 횡압력을 꽝 부딪혔어. 그러면서 여기서 막 가다가 뜨거워졌어. 지온 상승과 마찰 등으로 인해서. 또 물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거든. 그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막 녹아서 어떻게 됐어? 위로 빵 터졌어. 그지? 빵 터졌어. 아니면 여기서 빵 터졌어. 그럼 여기서 막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런 섬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꼴 호의 모양의 섬. 그래서 호의 모양의 열을 지은 섬이다. 그래서 뭐야 이게? 호상열도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likely 일본, 오케이? 일본이 당연히 화산과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잖아. 좀 더 들어가 보면 얘가 부딪혀서 꽝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이 횡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도톰한 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죠? 이 산은 횡압력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하냐? 지층이 많이 휘어진 산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습곡 산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남미에 가거나 북미에 가면 여러분 태평양하고 마주져 있는 북미에는 무슨 산맥이 굉장히 유명해? 로키 산맥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남미에는 무슨 산맥이 유명하죠?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세계지도 보고 다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이 유명하다. 그럼 적고 있죠, 여러분들? 요게 일본 해구와 일본 호상열도 안데스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수렴 경계 중에서 밀도가 차이가 큰 두 개의 판이 부딪힐 때는 이런데 밀도가 비슷한 것끼리 부딪힐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대륙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게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거.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 경계 중에 충돌형이라고 보통 세분화해서 불러줘요. 자, 부딪혔어요. 그 두 개가 부딪히니까 어때요? 일부는 하늘로 솟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어떤 한 판이 적극적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높은 뭐가 생기겠어요? 습곡 산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아주 유명한 산맥이 어디야?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얘들이 부딪히기 전에 여기는 뭐였을까?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부딪히기 전에 원래는 바다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발견되는 줄 알아? 지금 산인데 여기서 조개화석이나 이런 게 발견되기도 해요. 웃기지? 조개화석 이런 게 발견되기도 해. 더 재밌는 거는 삼엽충 화석도 발견된 거죠. 삼엽충 화석. 선생님, 삼엽충은 고생대 거야?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우리 대륙분포의 변화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부딪혔을 때가 언제였어? 부딪혔을 때는 최근이에요. 신생대입니다. 그럼 고생대하고 시기가 엄청 많이 차이 나거든? 아직 배운 바 없어서 힘들겠지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사이엔 바다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삼엽충 화석이 아니에요. 암모나이트 화석인데 중생대 때 겁니다. 중생대. 암모나이트 화석 중생대 때 어떻게 해서 산 중턱에 나타나게 되는 거냐? 이 화석은 이미 죽어서 된 당시 바다에 있었던 화석인데 신생대 때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얘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완전히 옛날엔 바다였다라는 완전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재밌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 녀석은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비슷한 두 개의 판이 부딪혔지. 그지? 빵 부딪혔어. 여기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수분이 많게 되면 암석을 녹는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는 어땠어? 수분이 많았지, 여기. 그지? 적극적으로 섭입되면서 마찰도 심했지. 그러니까 녹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어때? 수분이 별로 없고 한쪽과 한쪽이 굉장히 뭐예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용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한 게 화산이 일어날 법도 하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되게 웃겨. 좀처럼 영어로 이렇게 쓰나? 이거 뭐예요?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지. 화산은 뭔지 아세요? 세모야.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선생님 표현돼 있죠? 거의 없음 이래야 됩니다. 선생님 없다고 그러면 돼요? 그럼 틀려요. 있다고 그러면 돼요? 그것도 틀려요. 거의 없음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럼 지진은 일어나 안 일어나? 지진 무조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어떤 지진이 일어나? 천발에서부터 여기는 천발이죠.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겠어? 신발이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는 중발이라고 표현한다. 선생님 중발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중발까지 하면 니들 머리 아프니까 천발, 신발 100kg로 나눴잖아. 근데 여기만큼은 수렴형 경계에서 두 개가 부딪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만큼은 중발이라는 표현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굉장히 400 이하까지는 안 나타나고요. 300 이하까지는 안 나타나고 100km는 좀 넘어갈 수는 있어. 근데 100에서 300 그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2, 300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말거든.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나머지 효과는 회감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습곡산맥이 되고 역단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계적인 지형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해야 될 건데 우리 너무 많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 과제 잘 하신 다음에 이 각각의 경계의 특징에 대한 숙제를 잘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 그렇게 되면 몇 차시가 되는 거야? 6차신가 7차신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 꼭 해두시기 바라요.